스타트업 표준 정관은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이제 깔끔하게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별의 강혜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표준 정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별 홈페이지 법률자료실에 가시면 스타트업 표준 정관을 저희가 국내 최초로 제정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가이드북을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스타트업 표준 정관의 주요 조항을 하나하나 또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타트업 표준 정관은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이제 깔끔하게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항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1조 상호 부분 관련해서 살펴볼게요. 상호는 회사의 이름이고요. 저도 법무법인 별 처음 설립할 때 이름부터 정했거든요. 상호 관련해서 정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일 관할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가 금지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 검색을 통해서 동일한 관할 지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상호할 때 국문상호와 영문상호를 병기를 하거든요. 영문상호는 꼭 병기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꼭 병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한 90% 정도는 같이 이제 영문상호도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영문상호와 국문상호가 발음상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별을 스타로 등기할 수가 없어요. BUYL 이렇게 발음상 동일성이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이름을 이제 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상호는 한글과 숫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수문자나 영문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2조 이제 목적에 관련된 거가 들어갑니다. 목적은 이제 스타트업 회사에서 운영하시는 실제 사업 목적을 이제 기재하시면 되는데 꿀팁은 이거 처음부터 다 작성하시려면 되게 큰 어려우거나 뭘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실 수가 있어서 우리가 하려는 회사와 우리가 하려는 사업과 가장 유사한 회사를 참고하셔서 일단은 20개 내외로 정하시면 좋고요.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도소매업, 서비스업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기재하시면 보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표준산업 분류 업종 코드를 이제 참고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좋고 이제 어떤 걸 해야 될지 감이 안 오시면 유사한 회사의 그 사업 목적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 저희 법인에 맡겨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작성해 드립니다.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이 조항은 이제 본점 소재지를 최소 행정구역, 그러니까 시까지 넣어야 됩니다. 서울시 아니면 경기도는 안양시, 그러니까 시 단위까지 적어서 기재하셔야 되고요. 본점을 이 정관상에 정한 이 관할 구역 내에서 이동하실 때는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등기만 변경하시면 되지만 이 관할 외로 이전하실 경우에는 등기도 변경하는 건 당연하고 그 전에 정관도 변경하셔야 되는 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4조 공고 방법. 공고 방법은 이제 회사가 공고를 할 때 어디에 할 것인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공고로 하고 이게 이제 안 됐을 경우에 보조수단으로 일간지에 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끔 이제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일간지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홈페이지로 공고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는 게 일단은 일간지에 나중에 공고를 하실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일간지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최소 공고할 때 몇십만 원?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80만 원 넘게 공고 비용이 들 수도 있어서 저는 가급적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공고 방법을 추천드리고 홈페이지 도메인만 확보하신 상태에서 나중에 만들어서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도메인만 특정되시면 이거를 공고하셔도 되니까 공고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로 가급적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제2장 주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이거는 회사가 앞으로 발행할 모든 주식의 총수를 의미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상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유 있게 많이 정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의 금액. 이게 바로 그 액면 금액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예전에는 10,000원, 5,000원 이렇게 많이 정했었는데 요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밸류업이 금방금방 되기 때문에 저는 100원, 500원, 최대 1,000원으로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액면 금액은 이거 한번 정하면 보통 바꾸기 어렵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액면 분할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또 공고도 해야 되고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8조, 8조 너무 중요합니다. 주식의 발행과 종류, 그러니까 회사가 앞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를 이제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표준 정관에는 이제 보통 주식과 종류 주식 이렇게 두 개 다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종류 주식의 종류도 이익 배당 우선 주식, 자녀 재산 분배 우선 주식, 전환 주식, 상환 주식, 무이각과 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 이렇게 해서 상환 전환 우선 주식까지 다 발행할 수 있는 이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12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주 인수권, 이거는 회사가 발행하는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2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표준 정관에는 이게 나중에 스타트업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꼭 필요한 근거 조항이 되는 2항이 제대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외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조 주식 매수 선택권, 이 조항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 주식 매수 선택권 관련해서도 저희가 쿠팡 사례를 그때 소개하면서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도 참고하시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스톡 옵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스톡 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표준 정관에는 일반 기업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상장회사, 벤처기업, 그리고 일반 회사 이 세 개가 스톡 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스타트업은 일반 기업에서 보통 시작해서 나중에 벤처 인증을 받고 이제 벤처 기업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벤처 기업으로 바꾸면 스톡 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이나 범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유연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관을 변경하면서 등기도 같이 변경하시면 됩니다. 제3장이 이제 사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채의 경우에는 사실 일반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발행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전환사채 방식으로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조금 드물지만 신주인수권부 사채, BW로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3자한테 그러니까 투자자로부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방식으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4장 주주총회로 넘어가겠습니다. 28조 이제 강조할게요. 28조에서 원래 주주총회 소집할 때는 주주들한테 이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해야 되는데요.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0일 전에 또 이제 발송할 수 있도록 기간이 좀 단축되어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없는 정관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본금이 10억 미만이어도 2주 전에 수집 통지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서 조항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제5장 이사회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조의 이사의 수에서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3인 미만으로 둘 수 있거든요. 단서를 추가해야 10억 미만인 경우에 3인 미만으로, 그러니까 이사를 1명이나 2명으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서를 추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조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의 임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면서 임기를 정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냐하면 정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나 이제 관계자분들이 정관의 임기가 몇 년으로 정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정관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정관에서는 1년, 뭐 2년, 3년 이렇게 정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을 거고요. 보통은 이제 계속 변경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정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그러나 이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 전에 만료되면 그 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사의 임기가 만약에 1월 중순에 종료됐다 라고 하면 원래는 1월 중순에 종료가 되고 그때 이제 중임 선임을 하고 등기를 하고 뭐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경우에 결산기가 이제 12월 31일이고 그 12월 31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제 주총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회사가 3월 말쯤에 이제 정기 주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서 조항을 넣어 놓으면은 1월 15일에 원래 만료되는 거지만 단서 조항으로 인해서 이 정기 주총회까지 임기가 연장돼요. 그래서 정기 주총회를 하면서 그때 다시 중임 등기를 하면
이사 임기도 맞출 수 있고 등기도 그 결의하면서 같이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네, 46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여기서는 이항이 중요합니다. 이사회도 사실 법에서는 일주일 전에 모든 이사와 감사한테 소집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관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표준정관 같은 조항이 없으면 일주일 전에 소집 통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1일로 단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1일 전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1일 전이라고 하면 1월 25일이 이사회면 24일에 통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1월 23일에 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50조의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련된 조항이 들어갑니다. 관련해서도 질문 아주 많이 받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사실 주총에서 정하거나 아니면 정관에 근거가 있지 않은 한 비용 산입도 안 되고 그리고 상법상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상법상 이사 그리고 감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법상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정관에서 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러면 정관에서 막 그 10억, 1억 막 이렇게 금액을 적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고 가끔씩 이제 예전 정관에는 그런 걸 다 정하는 정관도 있어요. 근데 저희 표준 정관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금액이 바뀌거나 뭔가 조건이 바뀌면 정관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은 뭐 쉽게 그냥 뚝딱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해야 되고 초기 스타트업과 같이 주주 구성이 단촐할 때는 상관없겠지만 이제 외부 투자자도 생기고 점점 주주 구성이 복잡해질수록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열어서 이 정관을 변경하는 건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대해서는 표준 정관과 같이 간단하게 정하시고 세부 내용은 주주총회에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주총회는 일반 결의로도 가능합니다. 이제 7장이 계산에 관련된 거는 대부분의 상법에 있는 내용을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62조 중간 배당에 관련된 것입니다. 중간 배당은 정관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1년에 단 한 번 이익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배당 가등 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요. 중간 배당 조항을 정관에 넣으면 1년에 2번까지 배당이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말고 더 배당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중간 배당 근거 조항을 넣어야만 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가끔 이제 뭐 분기 배당하면 안 되냐는 질문도 있는데 분기 배당은 상장 회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상장 회사가 정관에 분기 배당 근거 조항 놓고 분기마다 배당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시행일 이런 거 정하고요. 여기서 또 맨 마지막 페이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설립할 때 이제 사용하시는 정관을 원시 정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시 정관은 설립할 때 발기인, 그러니까 설립할 때 주주들이 전원이 기명 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립한 이후에 이제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면 그 정관은 이제 변경 정관이 되는 거고 원시 정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시 정관 이후에 변경된 정관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기명 날인하는 게 아니라 회사 그리고 회사 뭐 주소, 대표이사 누구에서 법인임감을 날인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스타트업 표준 정관의 주요 조항을 살펴봤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별에서 이제 표준 정관을 만들어서 배포한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수백 건의 회사 설립을 하고 그 노하우들이 쌓인 사실 결과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배포한 이유는 제발 우리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제대로 된 정관을 가지고 제대로 회사를 설립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조항들도 다 누락되어 있고 심지어 잘못되어 있어서 다 변경해야 되고 이런 정관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이런 정관 사용하지 마시고 저희 표준 정관 사용해 주시고요. 표준 정관 사용하셔서 이제 혼자 설립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 설립 등기를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결국 기승전도 법무법인 별인데 직접 하시다가 진짜 피눈물 흘리는 울면서 오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직접 하시다 보면 보정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럼 보정 나오실 때마다 또 방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직접 하시면서 100% 완벽하게 설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회사 설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제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아니면 설립하고 뭔가 정관을 정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